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한국에서만 유독 발달된 기괴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만나면 흔히 물어보는 게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Do you know 김치? 이런 거죠. 요새는 넷플릭스에 스퀴드 게임을 포함한 한국 시리즈물이 많이 알려져서 질문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저는 국뽕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뭐랄까? 우리나라가 가진 자격지심을 반영한 것이랄까? 왜 자신이 부족한 걸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있는 척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최근에 방탄소년단 RM 인터뷰를 통해 이 국뽕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리더 RM은 스페인 매체 엘 파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해요. 젊음에 대한 숭배, 완벽주의, 케이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냐? 그러자 RM은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황폐해지고 둘로 갈라진 나라다.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역사의 맥락을 설명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의 팝 앞에 K가 붙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프리미엄 라벨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어서 그는 선구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품질 보증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의 이 대답이 왜 한국인들이 국뽕을 유독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식민 지배를 겪고 대리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화된 나라에서 문화라는 것이 생겼고 이것이 세계화된 것이죠. 우리 미술사적으로 살펴봐도 우리가 왜 유독 국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국의 현대미술이 발전해왔고 이미 한국 작가 중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작가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박서보, 정창섭, 윤영근과 같은 단색화 작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술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한국 미술은 항상 주변부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느껴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현대미술의 기원은 유럽 미술이에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유럽의 미술이 일본을 통해 수입이 돼요. 당시 조선의 많은 작가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서양의 미술을 배워와요. 예를 들면 고전주의, 인상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라든지 이런 사조들이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데 사실상 이러한 유럽 미술을 한국 화가들이 받아들여서 자기화시키거든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쾌대 작가의 군상 시리즈, 오지오 작가의 남양집이 있어요. 군상 시리즈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고전주의 회화 스타일로 그린 작업이죠. 또 오지오 작가의 남양집은 인상주의 스타일로 그린 작업이죠. 유럽에서 기원한 사조를 반영하여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 한국적인 정체성을 담으려고 했어요. 또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인 나혜석은 후기 인상주의를 자신의 회화 작업에 이용했어요. 이런 와중에 일본이 문화 통치라는 걸 하거든요. 당시 국전인 조선미술전람회를 열었는데 다수의 심사위원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리고 작가들이 향토색을 그리도록 주문해요. 너희 향토색 넣어서 안 그리면 상 안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인성 작가의 가을 어느 날이 있어요. 이 그림은 작가가 한국의 어머니와 아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어때 보이세요? 조선의 풍경과 조선인이 비문명화돼 보이죠? 왜 굳이 여성인물을 상이탈의했을까요? 조선의 원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당시 조선의 화가들은 향토색을 넣은 이러한 작품들을 제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국전에서 입선이 가능했거든요. 즉, 당시 일본은 문화 통치를 통해 조선, 너희 원시적이야, 미개해 이런 사상을 심어준 거죠. 이 안에는 제국주의적 사상 그리고 식민주의적 사상이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피카소, 마티스를 포함해서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사상을 넣어 작품을 제작한 서양 현대미술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가가 폴 고갱이에요. 폴 고갱은 파리지앵이었고요. 증권가에서 일을 하던 중산층 남성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전업작가로 전향하면서 가정을 버리고 나중에는 타히티라는 섬으로 건너가서 살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작품, 이인성 작가의 작품이 고갱의 작품과 유사해요. 고갱의 작품에도 타히티인들의 원시성, 미개함이 들어가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 자신의 와이프를 그린 거예요. 폴 고갱은 백인인 전 부인이 있고 타히티에서 만든 세 부인이 있어요.
타이티인인 10대 소녀랑 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와이프를 존경한다면 그릴 수 있는 그림인가가 의문인 거죠. 내가 내 와이프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한다?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나체로 그릴 수 있냐는 거죠. 심지어 뒤에 할머니를 같이 그리는데 이 할머니가 죽음의 신이래요. 내가 와이프를 벗긴 후에 그리고 그 뒤에 저승사자를 그린 거죠. 한국식으로 보면. 이렇게 실제로 그리면 사실상 이혼감이거든요. 와이프한테 죽으라는 의미를 담은 거죠. 사실 좀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타이티인들을 미개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릴 수 없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즉 인종차별과 식민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적 사상이 강하게 박혀있는 거죠. 우리가 고갱의 작품을 보면서 식민주의 사상, 제국주의 사상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에 강요받았던 한국의 미술 또한 그랬다는 거죠. 한국 미술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을 통해 서양의 미술을 수입했고 한국의 서양 화가들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서양 미술 사조의 스타일에 한국적 정체성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죠. 일본이 문화 통치를 하는 동안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한국의 작가들은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서양의 미술 사조를 계속해서 받아들였고 이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으려 많은 시도를 해왔어요. 이러한 시도를 통해 한국적 정체성이 고스란히 단색화와 같은 한국 고유의 미술 사조 또한 등장하게 되죠. 단색화는 이름 자체가 고유명사가 되었어요. 영어로도 단색화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즉 한국의 작가들은 식민 통치와 전쟁을 겪는 와중에 서구의 미술을 받아들였고 이를 모방하고 변형해서 새로운 미술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던 거죠. 방탄소년단의 RM이 말한 K가 프리미엄 라벨이다 라고 말한 것도 유사한 맥락인 것 같아요. 미술사적으로 봐도 한국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독 우리에겐 국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영상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